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네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제르비노는 굴리엘모 왕이 내린 서약을 어기고 튀니지 왕의 공주를 빼앗으려고 왕의 배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공주는 배에 타고 있던 자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제르비노는 그들을 죽이지만 나중에 자기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라우레타가 이야기를 끝내고 입을 다물자 연인들의 불행을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고 니네타의 분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그 밖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얼굴을 들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엘리사는 카르타고 여왕에게서 따온 이름으로 네 번째 날의 데카메론에서 유일하게 북아프리카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엘리사는 예의 바른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세상에는 명성만 듣고도 사랑에 빠지는 이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면서 사랑이란 반드시 눈에서 불꽃이 튀어 화살을 쏘아 보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요.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이란 눈을 통해 들어온다는 청신체파의 입장과 대조되며 보카치오의 근대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보카치오는 자신의 글 여러 곳에서 이런 이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명성만 듣고 사랑에 빠졌다가 그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연인이 등장합니다. 시칠리아 사람들에 따르면 시칠리아의 왕 굴리엘모 2세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어요. 굴리엘모 2세는 아긴 굴리엘모 1세와 마르게리타 디 나바라 사이에서 태어나 선인으로 불린 왕입니다. 그러나 제르비노를 비롯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모두 창작된 것입니다. 보카치오는 이런 허구성을 시칠리아 사람들에 따르면 이라는 구절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인 굴리엘모의 모습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이나 단테가 묘사한 바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신곡 천국편 20곡 64행에서 66행을 참조하세요. 아들은 루시엘이라고 했고 딸은 고스탄자라고 했죠. 루시엘이는 제르비노라는 아들을 남기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제르비노는 조부의 자상한 양육 아래 무용과 예의범절에서 명성을 떨치며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제르비노의 명성은 시칠리아의 경계를 넘어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널리 퍼졌는데 특히 당시 시칠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바르베리아에서는 아주 대단했어요. 이렇게 용맹하고 예의 바른 제르비노의 명성은 여러 사람의 귀를 거쳐 어느덧 튀니지 왕의 딸에게까지 이르렀답니다. 튀니지 왕의 딸은 중세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날 두 번째 이야기를 참조하세요. 당시 튀니지에는 피렌체 무역 상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공주를 본 사람들은 모두 지금까지 자연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며 게다가 훌륭한 기품에 고귀하고 자애로운 마음까지 갖췄다고 입을 모았어요. 공주는 용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기에 제르비노가 행한 용감한 일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기억하며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즐겨 들으면서 혼자서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다 보니 그만 제르비노를 향해 사랑을 불태우게 되었답니다.
그에 대해 얘기하고 그에 관한 소식을 듣는 일이면 언제든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죠. 한편 공주의 아름다움이나 기품에 찬 태도 역시 도처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시칠리아까지 널리 퍼져 제르비노도 그 명성을 듣고 공주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아니, 호감 정도가 아니라 공주가 그에 대해 품은 열정 못지않게 제르비노도 공주에 대해 열정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공주가 몹시도 보고 싶었던 제르비노는 튀니지로 가보리라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조부의 허락을 받아낼 그럴듯한 구실이 없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모든 친구들을 동원해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은밀하고 열렬한 사랑을 공주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식으로 공주에 대한 소식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그 일을 멋지게 해냈어요. 상인으로 가장하고서 상당한 양의 보석을 공주에게 가져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제르비노의 연정을 공주에게 온전하게 전해주었고 제르비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힐 수 있었죠. 공주는 자기 역시 제르비노에 대한 같은 사랑을 불태우고 있다고 대답하고는 그 증거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값진 보석 중 하나를 보냈어요. 제르비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사랑이 깃든 물건이라도 되는 양 너무도 기뻐하며 보석을 받았고 그 친구를 통해 여러 번 편지와 값진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하여 운명이 허락한다면 꼭 만나서 친해지기로 서로 모종의 합의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일은 두 사람이 원하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편에서는 공주가, 다른 한편에서는 제르비노가 사랑의 불을 태우는 동안 튀니지의 왕이 공주를 그라나다의 왕과 결혼시키려 한 거예요. 다른 부분들처럼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 12세기 초에 그라나다 왕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라나다는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1238년 나라를 세웠고 다른 북아프리카 영주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주는 연인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인을 완전히 잃겠구나 하는 생각에 크게 괴로워했죠. 그리고 이 일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제르비노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제르비노도 이 결혼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할 수만 있다면 공주가 바다를 건너 시집을 갈 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녀를 탈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답니다. 튀니지의 왕은 제르비노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고 그 용맹함과 기량을 두려워하던 터라 공주를 보내야 할 시간이 오자 굴리엘모 왕에게 사자를 보내 제르비노든 다른 사람이든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해 준다면 예정된 공주의 혼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하게 했어요. 이미 늙고 제르비노의 사랑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던 굴리엘모 왕은 그런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망설임 없이 보장을 약속했어요. 그러고는 그 증표로 튀니지 왕에게 장갑을 한 짝 보냈죠. 중세의 장갑은 절대적인 의무를 상징했습니다. 튀니지 왕은 보장을 받은 후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배를 카르타고 항구에 정박시키고 출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선적시켰으며 그라나다로 떠나는 딸을 위해 배를 치장하고 출발 준비를 마치도록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이 모든 걸 보고 알게 된 공주는 하인을 은밀히 팔레르모로 보내 그 용맹한 제르비노에게 인사를 전하게 한 뒤 자기가 이제 며칠 내로 그라나다로 가게 되는 사정을 설명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듣던 대로 용감한 사람인지 또 그동안 수도 없이 전해온 대로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하는지 보겠다고 전하도록 했죠. 하인은 이 심부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튀니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부 굴리엘모 왕이 튀니지 왕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는 걸 알게 된 제르비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죠. 그러나 사랑을 누를 길은 없고 공주의 전언까지 들은 터라 비겁하게 보이기 싫어서 서둘러 메시나로 갔어요. 거기서 두 척의 무장한 갤리선을 신속하게 준비시키고 용감한 선원들을 승선시킨 후 공주를 태운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사르데냐를 향해 출발했어요. 왕자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기다리던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배 한 척이 별로 바람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갔으니까요. 이를 보고 제르비노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제군, 내가 생각하듯 제군이 그렇게 용감하다면 제군은 모두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거나 지금 사랑하는 중일 것이다. 나도 그러하듯 사랑이 없으면 어떤 피조물도 용맹을 떨칠 수도 선행을 베풀 수도 없다. 그러니 제군이 사랑에 빠져 보았거나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나의 소망을 어지럽지 않게 이해할 것이다. 나는 사랑에 빠졌으며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을 부여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배에 타고 있다. 그 배에는 내가 가장 열망하는 그녀와 함께 막대한 재물이 가득 실려 있다. 용맹스러운 제군이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남자답게 싸워서 다 얻을 수 있다. 내가 승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오직 한 여자뿐이다. 나는 그 사랑을 위해 싸우러 간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취해도 좋다. 이제 가자. 그리고 행운을 빌며 저 배를 습격하자. 하느님도 우리의 계획을 도와 바람을 재촉하지 않으시니 배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은가. 오디세우스가 선원을 독려하려는 장면에서 행한 짧은 연설을 상기시킵니다. 신곡 지옥편 중에 26곡 111에서 120행을 참조하세요. 용맹한 제르비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와 함께하던 메시나인들은 약탈에 마음이 쏠려 제르비노가 말로써 선동하는 것을 이미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이 끝나자 일시에 큰 함성을 내지르고 나팔을 불며 무기를 손에 들고는 힘차게 노를 저어 배로 돌진했어요. 튀니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멀리서 갤리선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방어할 준비를 했어요. 용맹한 제르비노는 배에 다가가서 전투를 원치 않는다면 배의 지휘관들을 갤리선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사라센인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뭘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자기들은 굴리엘모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굴리엘모 왕의 장갑을 보여주면서 전투에서 패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배 안의 물건도 내주지 않겠다고 완강히 저항했어요. 제르비노는 배의 고물에 서 있는 공주가 자기 혼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걸 보고는 이전보다 더 세찬 사랑의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장갑을 보여준 것에 대해 여기는 지금 매가 없으니 장갑 따위는 필요가 없으며 공주를 내주지 않으면 전투만이 있을 뿐이라고 응수했어요. 매자비는 매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에 장갑을 낍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고 뭐고 없이 서로를 향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며 격렬한 전투가 시작됐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양측 모두 상당한 손실을 입었죠. 전투가 별로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르비노는 마침내 사르데냐에서 끌고 온 화공선에 불을 붙여 갤리선들과 함께 직선으로 접근시켰어요.
이를 본 사라센인들은 항복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갑판 밑에서 울고 있던 공주를 갑판 위로 끌어내려서 배에 이물로 데려간 뒤 제르비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자비를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공주를 도륙하고 바다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우리가 가진 걸 너한테 주는 거다. 너의 충성에 대한 보답이었다. 제르비노는 저들의 잔인함을 보고서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화살도 돌도 피하지 않으면서 직선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몰려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배에 올라타 송아지 무리 속에 떨어진 한 마리 굶주린 사자처럼 이빨과 발톱으로 닥치는 대로 피를 뿌리면서 굶주림보다는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그렇게 제르비노는 이쪽 저쪽에서 달려드는 사레센인들을 손에 든 칼로 베어 수도 없이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에 불이 붙었기에 선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가능한 것을 모두 끌어내도록 시켰어요. 그렇게 적들에게서 승리를 얻어내기는 했으나 배에서 내리는 제르비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공주의 시신을 바다에서 수습하게 하여 오랫동안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칠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트라파니 맞은편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인 오스티카에서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주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니지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검은 옷을 입은 사자들을 굴리에모 왕에게 보내 안전 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고 또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굴리엘모 왕은 대단히 화가 난 데다 항의를 물리칠 길도 없어 저들의 요구대로 제르비노를 체포하도록 지시했어요. 신하들 중 누구도 제르비노를 위해 탄원하는 자가 없었기에 왕은 자신의 면전에서 목을 자르게 했어요. 서약을 어기는 왕으로 비난받기보다는 차라리 손자를 잃는 편을 원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두 연인은 단 며칠 사이에 사랑의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